자, 수능 유형 변화가 쭉 있어요. 자, 제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문법 기준으로 1, 3학년도까지는 쓰레기통 갖다 버리세요. 이때는 어법 문제지 문법 문제가 아니야. 제발 이때 것 좀 들고 오지 마. 자, 1, 4학년도부터인데 그중에 1, 7 전후에서 한번 호흡이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통합형이야. 근데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근데 자, 60문제 중에 2문제, 그것도 어법으로 문법 지식을 못 물었어요. 그럼 문법학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름이 국어 영역으로,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아직도 언어 영역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드릴 말씀이 없고, 이제 국어 영역으로 바뀌면서 이제 드디어 문법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문과, 이과 A형, B형으로 쪼개서 채용을 냈는데 5문제 내지 6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약 5문제 정도가 계속 출제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나마도 2문제를 독서에서 뺏어가면 문법 교수님들은 뭐 어떻게 하시라고. 그래서 독서통합형은 기본적으로 어떤 유형이냐면 문법 유형이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접근법은 뭐냐면 문법 개념 가지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문법 개념 적용하라고. 우리 저번 주 마지막 수업이 뭐였니? 중세국어. 두 번째 문제 보시면 표 처리가 돼 있어서 1단락 주제 15세기, 2단락 주제 17세기. 표를 더 들여다보니까 1단락 주제에 받침에 비읍이 오냐 시옷이 오냐, 즉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이 원래는 규칙이었던 거죠. 왜 불규칙이 생겼다? 전부 다 중세국어가 범인이다. 순경은 비읍이 소실되면서 비읍으로 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반몸으로 오기도 하고,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시옷으로 가기도 하고 소실되기도 하고. 됐니? 그 내용 디테일하게 왔다 갔다 하셨으면 그 지문은 사실 트레이닝 됐으면 1분 30초 까지. 자, 똑같다 얘도. 독서통합형의 기본은 문법 개념 적용을 한 뒤에, 그런데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은 개념이 지문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지문에서 확인 독해 하시되, 매우 드물게 독서 구조를 잡으라는 주문이 있을 수가 있어. 이 지문이 그래.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제 독서 수업을 병행했던 학생들이나 병행하고 있는 학생들이잖아. 자, 여기 있는 독서 구조도 그립니다. 그래서 영상 끊고요. 자, 여유 있게 15분 드릴 테니까 독서통합형입니다. 킬러 문제고 1, 7학년도 이후에 출제되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좀 확립이 된 유형이고, 자,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만으로 비벼서 풀리는 유형. 두 번째는 문제에서 개념을 털고 나서 지문에서 확인 독해야 되는 유형. 세 번째는 지문에 있는 아예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독서 구조 처리해야 되는 유형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시간 단축을 하거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은 여기랑 여기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어차피 풀던 독서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실 거고 해 갈 거니까 먼저 이것부터 할 거. 하나 더. 그냥 내용 확인하는 도리도리로 풀고 계시다면 제발 이것 좀 쓰시라고. 평가안에서 하는 얘기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출제 매뉴얼에 있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자, 얘를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구조 처리를 하잖아. 1단락은 항상 뭐 하는 단락이라 그랬죠? 주제를 세팅하는 단락이야. 주제는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2, 3단락 한 덩어리, 그리고 4, 5단락 한 덩어리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첫 번째 문제를 얘를 가지고 설계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를 얘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사실은 이 정보가 없어도 문제 답이 나와서, 즉 몇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1단계 개념 적용 단계에서 문제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구조를 그냥 안 그린 거야. 하지만 여러분은 그리시고 문제풀이에 필요한 풀이 과정을 써놓으세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하나 더 얘기한다.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된 거냐면 기본적으로 얘는 뭐니까? 문법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와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이니까 개념 적용으로 풀려야 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문제로 풀려요, 바로. 그리고 이제 지문 확인하고 독서 구조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4단락, 5단락의 정보가 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2단락, 3단락을 가지고 문항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또 나오지. 중세국어를 왜 가르치고 배운다고? 평가원 피셜. 현대국어의 비논리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토 좀 끄자. 자, 그럼 봐. 여기에서 왜 현대국어에서는 어디에는 애를 쓰고 어디에서는 애서를 쓰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국어를 통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다시 현대국어를 같은 시간대만 놓고 공시에 연구를 했을 거 아니야, 옛날에는. 이유는 정보가 없어, 중세국어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이 되면서 중세국어 연구가 될 수 있는 문헌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논문 검색 사이트가 2010년 전후에서 엄청 바뀌었어. 그 전까지는 연구가 안 되던 게 연구가 확 되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통시적, 역사적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중세국어는 왜 배우는 거냐? 꼭 현대국어와의 비교초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국어를 근거로 현대국어를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다가 애를 쓸 거고 어디다 에서를 쓸 거냐에서 2단락, 3단락에서 얘기하죠. 현대국어에서 애, 에서 둘 다 장소인데 하나는 지점에 하나는 공간이야. 여기서 마찬가지다. 능지가 떨어진 애들은 그냥 읽어요. 아니, 읽지도 못하지. 자, 근데 봐 얘들아. 배우셨죠? 뭘 배우셨어? 중1 때 수학에서 배우셨잖아. 중1 수학 도형에서 뭘 배우셨지? 점, 선, 면을 배우셨고 입체를 배우셨죠. 됐니? 자, 미적분을 배웠으면 점적분하면 선이 나오고 선적분하면 면이 나오고 면적분하면 입체 나와. 우리 때는 이걸 다 배웠어. 그래서 우리는 회전체 적분까지 배웠어요. 이과 기준. 됐니? 그럼 봐라. 지금 이러한 정보 분류 기준을 가지고 보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못 가져도 상관은 없어. 벌써 관심이 없으니까. 킬러 수업이 아닌 거죠. 애는 지점, 에서는 공간. 둘 다 장소. 왜 이런 이유가 벌어졌어? 3단락의 중세국어로 설명을 합니다. 서라는 게 이 시다에서 왔다. 이 시다의 의미는 공간이다. 따라서 얘만 공간이다. 그런데 중세국어는 얘가 있은지 얘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인지 둘 다 사용하더라. 첫 번째 문제 정답 끝이야. 저 따라오세요. 몇 번 끝이니? 몇 번 끝이에요? 1번 끝. 됐어? 자, 왜 표출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단락 보세요. 초반부에 뭐로 도입했어? 예시로 도입했죠. 예시로 주제 세팅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1과 질문 2로 주제 세팅을 하죠. 그래서 자, 애와 에서의 쓰임이 다른 이유를 첫 번째 주제 T1으로, 두 번째 에서를 주격조사로 T2로 됐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T2 가지고 두 번째 문제, T1 가지고 첫 번째 문제를 만드셨다고. 자, 여러분 이렇게 거침없이 쭉쭉 가는 게 여러분 수학에서 수월하게 푸시는 문제가 이 느낌으로 풀리는 것처럼 그것도 마찬가지가 된다니까. 자, 근데 봐. 18번 풀기 전에, 자, 우리가 쭉쭉 풀어나가기 전에 이 독서통합형은 어떻게 가라? 자, 먼저 18번을 보는 거야. 문제를 보는 거야. 근데 내가 중세국어의 애 앞에 명사가 뭘일지 어떻게 할 거야? 넘어가세요 그냥. 그런데 얘는 풀 수가 있지. 왜? 그 지역에서 누가 봐도 부사어야. 공용가석이 주어 발견되었다 서술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선생님, 이 문장구조 분석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들어봤더니 얘 질문은 이거였던 것 같아. 되다 아니다에 서술어에 뭐가 필요하니? 보어죠. 그럼 봐봐. 여기 보어는 뭐야 사실은? 발견이 되다야. 됐니? 그런데 이렇게 쓰이면 여러분 당연히 보어랑 서술어 관계지만 지금 어떻게 쓰였어? 발견되다로 쓰였지. 맞니? 이렇게 붙어 쓰이면 둘 중 하나야. 경우의 수는. 1번 뭐야? 어감, 어미. 2번 뭐야? 접사야. 접사겠죠 당연히. 발견이 어간은 아닐 거니. 됐니? 그럼 결국 얘는 뭐야? 서술어라니까. 그럼 얘는 뭐야? 주어라니까. 주어가 있는데 왜 부사가 또 있겠어요? 아니, 왜 주어가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끝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정답 1번 끝이에요.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의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가 쓰인 거야? 부사격조사가 쓰인 거야. 정답 1번 끝이라고. 이걸 왜 헤매고 있어? 30초 만에 얘 정답 끝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앞쪽으로 옵니다. 1단락 20초면 구조 처리 끝이야. 2단락 왔어. 애와 에서의 차이를 보자. 첫 번째, 모두 장소된다. 그런데 애는 점, 에서는 정보가 더 붙어 있으니까 선, 공간까지 의미가 확대됐겠지. 그러면 서가 문제라는 추론도 하셔야 되는 거고 정보 분류 기준이 잡히셨어야 되죠. 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니까. 자, 즉 다음에 똑같은 말 반복이야. 이렇듯 봐. 왜 차이가 생긴 거야? 기인한다. 중세국어에서 왔다. 중세국어, 현대국어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다. 이게 중세국어를 배우는 이유다. 목소리를 이제 제가 좀 크게 낼게요. 3단락. 중세국어에서 부사격 조사는 어떻게 여기에 플러스 이시다 같이 이셔가 결합된 애들이 있었대. 즉 이시다는 어떤 의미였대? 공간이란 의미였대. 따라서 뭐야? 이시다가 붙으면 공간이래.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하지라도 어떻게 둘 다 쓰이는 경우도 있었대. 모두 쓰이고 있었대. 그럼 봐. 줄글로 우다다 쏟아진 애를 내용을 지어야 되겠니? 저 따라와요. 이의 구조도 그리는데 30초면 되니까 이렇게 하셨어야 되겠니? 선생님 30초가 안 걸리고 30분이 걸리는데요. 그게 실력이라니까. 그게. 수학의 풀이 과정 없이 답 내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하셨다가 검산도 안 되고 실력 느는 느낌도 없이 작살나실 건지 이렇게 해가실 건지 이렇게 하세요. 3번 하는 거야.
니네 손으로 되든 안 되든 한 문장이라도 요약해. 한문 난다. 두 번째 어떻게 하시라고? 제 걸로 필기. 세 번째 2개 비교해서 교정. 3단계로 하셔. 이렇게 저랑 문학이든 독서든 뭐든 30지문 하고 나면 못 깨우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첫 번째, 수업 시간에 필기를 안 하고요. 두 번째, 뇌를 안 쓰고요. 세 번째, 과제는 더더욱 안 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잼민이들도 성장을 하며 하더라고. 하세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 꾸릴 건데 저는 풀이과정을 위한 구조들을 그렸으니까 4, 5단락을 생략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정답 1번으로 1, 2단락에서 끝났고 2, 3단락에서 끝났고 그리고 얘는 지문 1급표로 정보가 끝났고 따라서 순서는 이렇게 된다. 18번, 이거는 지문에서 와야지. 10초 판단. 19번, 1번 선지, 구조 분석 30초. 40초만 1번 정답 끝. 구조 처리하는데 30초. 구조도 그리는데 30초. 기로도 2분 안에 모든 문제 정답 끝.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인데 여기도 필살기부터, 궁극기부터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얘를 딱 봤어. 모르겠죠? 기억, 니은, 디귿을 보니까 자, 기억은 뭐야? 뭐 모르겠어. 뭐가 있는지. 니은은 뭐야? 리을 탈락이에요. 디귿은 뭐야?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가 되나? 그럼 걔만 가지고는 내가 전혀 모르겠고 맞죠? 넘어갔는데 어차피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자, 봐봐. 실전이라면 내가 20번을 보고 기억, 니은, 디귿이 뭐지? 잘 모르겠다. 하고 3, 40초 정도 하고 2번,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 거야. 그런데 결론부터 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봐. 기억은 뭐야? 변동 없음이야. 니은은 뭐야? 리을 탈락이야. 디귿은 뭐야?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된 거야. 뭐 하는 거야? 아까 도울뿐, 수식 관계이기 때문에 100% 띄어 쓴다 같은 정보 분류 기준 잡아서 분류하시는 거야. 자, 무술 뭡니까? 리을 탈락이죠. 쌀가루 변동 없죠. 나달 얘는 아무것도 아니지. 니을 받침도 아니니까. 솔방울 변동 없죠. 섣달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푸나무 탈락이죠. 순서대로 쓴 애 누구냐? 나달 아웃. 2번 끝이네. 됐니? 봐봐. 정보 분류 기준 잡아주니까 바로 나오잖아. 이게 풀이 과정이잖아. 니네 암산으로 풀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발 풀이 과정 쓰는 거 귀찮아하지 말라니까. 너희가 수학 수업 들어갔는데 풀이 과정을 안 배우면 뭘 배울 건데? 됐어? 자, 이거는 지문을 뚫고 나서 사실 이렇게 풀리는 거긴 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풀려 얘들아. 자, 왜냐? 내가 얘기했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주제야. 주제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에 주목해야 돼? 디귿이냐 시옷이냐에 주목을 해야 돼. 집중해라. 디귿이냐 시옷이냐. 왜 받침이 디귿이야 시옷이야. 그걸 설명하는 선지는 1번, 2번, 3번 선지니까 4, 5번 선지입니까? 4, 5번 선지예요. 그래서 답을 고르셔더라도 4, 5번에서 골라질 확률이 87% 이상이라 그랬지. 제발 이런 기술 좀 쓰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국어는 시간 맞추기 되게 어려운 과목이야. 그러면 이런 데서 긁어가지고 여기서 3분 쓸 거 2분 써. 어디서 4분 쓸 거 2분 써. 어디서 5분 쓸 거 4분 써. 어디서 6분 쓸 거 4분 썼어. 6분만 긁어와도 문학 한 지문을 건질 수가 있잖아. 근데 그걸 안 해서 한 지문이 부족하잖아, 시간이. 평균적으로 2등급이 한 지문을 날려요. 제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주제를 정답으로 설계할 확률이 87%야. 그러면 1, 2, 3번에서 어그로 끌릴 게 아니라 주제는 뭐야? 왜 받침에서 디귿이냐 시옷이냐야. 그래서 어차피 여기는 문제 보고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스캔하는데 30초 올려서 지문 들어갑니다. 1단락. 자, 이걸 녹색으로 한간패 치는 이유는 이미 배경지식으로 설명이 끝났어야 되기 때문이야. 자, 문제는 뭐야? 현대국어에서 얘네들이 일관성이 없다고요. 그 일관성을 설명하는 게 뭐야? 중세국어라니까. 2단락. 자, 그래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얘는 다시 기억은 변동 없음. 니은은 뭐야? 탈락. 디귿은 뭐야? 디귿이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 자,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이야? 현대국어 설명 때문에. 현대국어를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국어로 설명을 했더니 3단락. 뭐였다는 거죠? 그렇죠. 관형격 조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옷이.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형태로 쓰자면 뭐라고 제가 저기도 써드렸잖아. 발의 가락이야. 근데 이걸 뭐라고 쓴 거야? 발시옷 가락이야. 그래서 저랑 문법 개념 정리한 친구들은 알죠. 왜 사이시옷을 쓴다고? 관형격 조사 시옷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성어야 되지. 명사, 관형격 조사, 명사 구조야 되니까. 그래서 합성 명사여야 기본적으로 합성어야. 합성 명사가 아니어도 되긴 해. 왜? 어근, 어간이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다시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였어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합성 명사냐 아니냐는 조건이 들어갔던 거고. 됐니? 자, 그럼 봐봐. 관형격 조사로 사용이 돼야 돼. 그래서 시옷이야. 근데 문제는 얘가 통시적으로, 역사적으로 흔적이 없어졌어. 다시, 역사적으로 없어졌어. 그리고 흔적만 남았어. 그러다 보니 시옷을 표기하진 않는데 의식엔 있으니까 원래 된소리 되는 환경이 아닌데 된소리가 됐죠. 됐니? 자, 그럼 3단락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동 없음에 대한 설명이야. 4단락은 뭐의 설명이야? 리을 탈락에 대한 설명이야. 볼 필요도 없이 5단락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리을이 디귿으로 교체된 것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봐. 우리가 3단락까지 받고 구조를 딱 보니 저 따라오세요. 히터 꺼졌지? 자, 여기까지 3단락 전에 끝났잖아요, 지금. 그럼 풀릴 수 있는 문제는 풀었어야 돼. 그게 첫 번째 문제죠. 첫 번째 문제는 예시들을 기역, 니은, 디귿 분류하라는 거야. 변동 없냐? 리을 탈락이냐? 교체냐? 그래서 여기까지 지문 털고 구조도 그리는데 2분. 1번 문제 푸는데 뭐 끼켜 30초. 그래서 2분에 3분 안에 끝났어. 그럼 이제 4, 5단락을 털어야 되는데 결국 5단락의 주제는 뭐예요? 다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뭐야? 주제는 뭐야? 왜 시옷을 쓰고 디귿을 쓰냐야. 얘랑 관련이 있겠어요? 얘랑 관련이 있겠어요? 당연히 디귿이 얘랑 관련이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4단락은 스킵하더라도 지장이 없었어.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주셨고, 자 5단락 갑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 뭐였다는 거야? 시옷이 들어가줬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를 니을 빼고 시옷으로 쓰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옷으로 굳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계시죠? 877로 바뀌면서 중세국어에서 8종성, 7종성, 7종성으로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디귿, 시옷이 둘 다 살아있다가 시옷이 선택을 받았다가 받침 발음으로 디귿이 선택을 받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원형은 시옷인데 발음을 디귿으로 하니까 뭐로 쓰기로 한 거야? 디귿으로 쓰기로 된 거예요. 문제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는 상황에 발음대로 써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글이야? 한글 맞춤법을 비판하는 글이에요.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떻게 했어? 니을이 디귿으로 교체가 나는 것으로 보자. 니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는 걸로 보자. 그런 설명과 규칙이 어디 있어요? 우주 역사에도 없어. 그런데 한글 맞춤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 자꾸 외워라. 병신 같은 얘기라니까. 제발 좀. 제발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이해해서 고칠 거 고치고 개선할 거 개선해야지. 그렇게 따지면 세종대왕님이 만드셨던 법령, 경국대전 아직도 따르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법이라는 것도 바뀌는데 문법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적 지식도 바뀝니다. 확률 제일 높은 걸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0년 전에 만들어진 법을 왜 외우고 있어? 한글 맞춤법을. 얘는 뜯어 고쳐야 되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을 비판하고 있어. 어떻게? 뭐라고? 리을이 디귿으로 바뀐 게 아니야. 왜? 원래 시옷이었으니까. 따라서 설명되지 않으므로 근거 뭐라고? 비판. 즉 뭐야? 원래대로 시옷을 쓰는 게 맞지. 리을이 디귿으로 가는 일은 없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 글의 주제가 잡히셨기 때문에 오른쪽 정답도 바로 보일 겁니다. 뭐 찾는 거야? 틀린 거. 그래서 평가원은 방금 이 내용을 4, 5번에 박아놨죠. 자, 4번 선지 맞는 선지죠. 부합하지 않다. 맞죠? 디귿으로 적는 거는 틀렸다. 왜? 리을에서 디귿으로 오는 건 없다. 원래 뭐로 적었어야 된다? 시옷으로 적었어야 된다. 5번은 자 봐봐. 얘네 둘 다 뭐였어? 시옷이었고 발음이 디귿으로 같아졌잖아. 됐니?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 쓴 건데 이것을 연구가 덜 된 한글 맞춤법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다? 리을을 디귿으로 바뀌는 걸 설명했으니까 틀렸다. 서로 발음이 같았다 달랐다. 다른 것이 원인이었다. 됐니?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와야 되겠어요? 틀린 거니까 5번 나오셔야 되는 거야. 됐니? 되셨어? 킬러 일만 하죠. 한글 맞춤법이 틀렸다는 얘기를 수능에서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내내 얘기하잖아. 근데 안 들려요. 왜? 들어봤던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요즘 젊은 강사들이 제 수업을 많이 봐요. 내 나이 알지? 43이야. 젊은 강사라고 얘기할 만해. 20년 이제 뭐 어린 애들은 뭐 22살, 23살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제 후배 강사들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에 거북함이 없죠. 왜냐면 나보다 후배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정확하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잘들 배우시고. 자, 20페이지도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 간략하게 리뷰한다. 자,
22번을 보자마자 정답 2번이 바로 보여야 되는 이유가 활용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 구분이 되고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1번 불규칙 활용 맞고 2번 비읍으로 바뀌었으면 비읍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났잖아. 정답 2번 끝이어야 되는 거고 그래봐야 30초 걸렸고 두 번째 보니까 독서 통합형 구조도가 나와 있고 1단락의 주제는 15세기에 2단락 주제는 17세기 뭐라고? 불규칙 활용일 거라고. 그래서 1, 3, 5번은 비읍 불규칙 2번, 4번은 시옷 불규칙이야. 어떤 의문 환경에서 뒤쪽에 자음이 붙냐 모음이 붙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왔다 갔다 해봤더니 규칙 활용 주황색은 볼 필요 없고 불규칙 활용 빨간색을 보셔야 되겠고 왔다 갔다 해보니까 돕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자음 앞에서는 비읍 모음 앞에서는 순경은 비읍 자음 앞에서는 비읍 모음 앞에서 순경은 비읍 그래서 1, 3, 4 다시 1, 3, 5 전부 다 생존 시옷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어? 자음에서 시옷 모음에서 반침 자음에서 시옷이라 그랬는데 반침 들어왔으니까 1단락에서 4번 아웃이야. 자 이제 2단락으로 갔어. 2단락 갔더니 어떻게 됐어? 순경의 비음은 소실됐는데 아, 어 앞에서 반모음 오, 우 앞에서 오, 우 그래서 봤더니 그러네. 어떻게 가야 돼? 아래야 으 앞에서 오, 우가 돼야 되는데 으가 왔으니까 아웃 오, 우가 돼야 되는데 아래가 그대로 왔으니까 아웃 남는 건 얘만 남았어. 얘만 남았어. 자 반침 봤습니다. 소실됐어야 되는데 시옷들 다 살아있네. 아웃 남는 건 정답 1번 끝. 됐습니까? 2번에서 시옷이 살아있으니까 아웃 다 죽었어야 되는데 소실됐어야 되는데 살아있으니까 아웃 남는 건 정답 1번 끝. 됐어? 잘 들어. 여러분이 독서 통합형을 꼼꼼하게 읽고 푸는 걸 할 줄 안다니까.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야? 저 따라오세요. 독서 통합형이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 개념 지식을 적용해서 정답 털어내는 능력. 두 번째 문제를 보고 지문 설계를 확인해서 확인 독해하는 이 능력. 여기서 시간 정확성이 대폭 단축이 돼. 왜 그런 거냐? 다시 한번 얘기한다. 당장 예를 봐도 그렇죠. 주황색 제하고는 다 군더더기야. 그리고 내가 얘기했지. 여기서 의대가 내도 틀렸다고. 왜? 지문을 열심히 파버리면 1번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런 착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으로 틀고 나서 문법으로 틀을 잡고 나서 지문을 활용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죠. 1, 2, 3번에서 시간 꽤 쓴다니까. 하지만 정답은 4, 5번이야. 왜? 주제가 4, 5번 중에 하나니까. 주제가 4, 5번이니까. 주제 보셨으면 4, 5번에 집중 먼저 털고 정답 없으면 1, 2, 3번으로 가도 늦지 않아. 어차피 시간은 비슷하게 걸려. 하지만 이런 접근을 하셨을 때 정확성, 실수, 시간 전부 다 이득이라고. 되셨습니까? 자, 계속 보셔야 돼. 그리고 이 담화 문제가 계속 이렇게 툭툭 나오다가 최근 킬러로 확 나온 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봐. 지시표지 연결표지 같은 ABC 다시 지시표지 연결표지 같은 B, C, D, E, F 같은 걸 계속해서 내고 있고 담화상한 분석하는 유형들을 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맞든 틀리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 됐죠? 푸셨을 수 있고 푸셨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설지가 여러분한테 컬러로 나가거나 교재로 나가거나 할 텐데 이 해설지를 어차피 나눠드려도 안 보더라고. 자,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해설지 필요하다 손. 필요 없으면 안 나눠준다. 필요하다 손. 빨리 번쩍 들어. 그래, 손 내리시고. 이렇게 하고 해설지를 줘야 읽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쓰는데 진짜 장난 아니야. 한 페이지 쓰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근데 그냥 내 아쉬운 소리 한마디만 할게. 나 원래 힘들다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 근데 여러분 교재 쓸 때요. 예를 들면 이래. 근데 교재 한 권 쓰는데 보통 40시간 정도가 걸리더라. 그럼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루에 8시간씩 40시간 쓰면 되겠네. 절대 그렇게 안 써져요. 하루에 8시간 쓰잖아. 한 달 넘어도 못 쓰더라. 대부분의 교재는요. 제가 하루 날 새서 쓴 거야. 24시간 날 새고 16시간 쓰고 그래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특히 코로나 때 그렇게 교재를 쭉쭉 써냈거든. 제 목숨 걸고 쓴 교재들은 사실은 해설들은. 제발 꼼꼼히 읽어봐 주세요. 자, 많은 해설지들이 있으니까 제발 활용들 잘 해주시고 됐죠? 자, 그리고 원래 우리가 받는 저희 문법 데스밸리 교재는 이렇게 개념이 있고 문제풀이가 있는데 이 수업은 킬러 수업이기 때문에 개념을 따로 제공해드리지 않고 문제풀이만 할 거고 아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이 문법 교재를 이미 받았을 건데 필요하신 학생은 요청하시면 이 해설지, 이 문법 있는 파트들도 정리해서 드릴 건데 오늘 준비가 안 되면 다음 주 마지막 수업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 자, 다음 주 과제는 여기 있는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오시는 거고 최근 3개년인가 5개년 교육청 문제를 수록한 문제를 나눠드릴 테니까 푸실 수 있을 만큼 다음 주까지 문제를 많이 풀어와서 안 풀리는 문제들 전부 질문 받아드릴 테니 다음 주에 문법 최대한 풀어오셔서 질문하시고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푸세요. 많아도 뭐 1~2시간 정도만 주제를 풀어오시면 되고 선생님 할 게 많은데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을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해오시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받으신 교재는 최근 킬러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 뒤쪽에 모아놓은 것들은 이제 이어서 170페이지 쪽으로 막 갔을 겁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독서 통합형을 지금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167페이지 아까 풀어봤던 거고 16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지문부터 지지고 볶아 쓰면 안 돼. 뭐부터 봤어야 돼? 문제부터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부터 봅시다. 자, 쪼개보라는 거지. 그럼 일단 직관적으로 딱 쪼개볼게. 나들 이에서 쪼개겠죠. 눈 웃에서 쫓는 애들이 어디 있어? 눈에서 쪼개죠. 드높에서 쪼개는 애들이 없습니까? 높이다니까 드에서 쪼개겠죠. 집집이 모르겠으면 놀이에서 쪼개야 되겠지. 1번 직접 구성 요소. 나들이. 나들다에서 이가 붙어서 파생된 건가? 합성인가? 파생 같은데? 애매하면 넘어가요. 판단 근거가 지문도 안 받고 확실히 없으면. 왜? 그럴 수 있으니까. 2번 B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래. 그렇죠. 웃다 웃음에서 명사 파생 전미사니까. 그러면 봐봐. 눈 플러스 웃음이니까 합성어 맞네. 됐니? 정답 2번 끝났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라고. 독서 통합형. 그럼 기로도 30초야. 됐죠? 우리가 루틴하게 봤던 너무나 편하게 했었던 고1 내신 평이한 수준이야. 이 정도면. 자, 그 다음 봐. 분석해보자. 자, 그럼 봐. 윗글의 관점인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문장 구조 분석은 크게 뭐야? 주어부 서술부야. 영어 문법에서 맨날 했잖아. 주어부 서술부 쪼개보라고. 자, 근데 확신이 없으면 지문 들어가서 확신하고 가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왜 쓸데없이 심화된 개념은 다 외우고 있으면서 주어부 서술부를 쪼개서 봐야 되는 기초 개념을 놓치고 계시라는 거죠. 수능은 철저하게 코어한 개념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 심화 개념은 진짜 깡그리 무시하세요. 오히려 방해됩니다. 쓸데없어요. 그럼 봐. 1번 주어, 지인은 목소리가 곱다겠죠. 자, 2번 잘 들어. 소포가 도착했다. 고 들었다. 어디서 끊어야 될까? 모르겠으면 3번부터 보자. 주어는 동수죠. 4번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팁을 줬지. 문장 단위에서 뭔가 막히면 해결 방법은 서술어부터 잡는 거야. 됐어? 자, 그럼 봐. 곱다지. 근데 봐. 지가 고운 거야? 목소리가 고운 거야? 목소리가 고운 거니까 묶어서 뭐가 안겨있어? 서술절이 안겨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술절이 특이해서 어려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희는 목소리가 곱다. 주어 서술어 서술절이 안겨있죠. 잘 들어. 2번 선지는 보자. 서술어가 두 개죠. 들었다가 있고 도착했다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도착했다는 소포가 도착했다야. 의미를 어디서 끊어줘야 돼? 여기서 끊어야지. 소포가 도착했다지 의미는. 그래서 정답 2번이요 얘들아. 자, 동수가 서술어 뭐야? 주었다죠. 서술어는 뭐야? 밝혀졌다야. 무엇이? 이것이. 자, 그럼 그 안에 안긴 문장은 뭐야? 그가 익명의 기부자야. 뭐가 명언이야? 말이 명언이지. 됐어? 정답 2번 보였죠 그러면. 문장 구조 분석만 해도 답 나왔다고. 얘는 형태소 분석만 해도 답 나왔다고. 1분 컷이에요. 연습된 애들은. 됐니?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이런 킬러 유형들을 주제를 잡아서 확립을 해놓으면 이런 회로가 하나 뚫려 있으니까 이런 경향들이 보이더라도 뚫고 나가는데 그게 안 잡히면 힘들어진다고. 잡히셨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 끝. 자, 넘어봅시다. 자, 아까 설명했었던 피동은 일단 목적어, 객체가 주어가 되는 표현이니까 목적 없을 확률이 높다 가지고 3, 4번 좁히는 기술들 아까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날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170페이지인데 이건 사실은 지문 읽고 푸는 거니까 여러분 푸시던 대로 푸시면 돼서 넘어갈 거예요. 얘도 171도 마찬가지. 172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이슈가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여러분이 나름대로 쭉쭉 풀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과제로 남겨드릴 거고 좀 쭉쭉 풀어오시고,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한 것들도 보일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하시면 독서 통합형은 끝나. 자, 그래서 과제는 181 독서 통합형을 하나의 주제로 풀어오시는 거고 질문 들어오는 문제들은 100% 다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자꾸 어문규범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외우라고 안 낸다니까? 그럼 내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게 어문규범 문제 전부야. 해설도 다 써놨고 절대로 못 풀 문제가 없어요. 그냥 풀어보시면 끝나니까 그냥 풀어보십시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188페이지부터는 최근 5개년을 묶어놨는데 최근 5개년 문법이 많이 어려워진 느낌 분명히 있어서 여기 있는 걸로 쭉쭉 풀어가시면서 연습을 해오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엄매로 바뀌는 시점에 매체 통합형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자,
잘 보셔야 돼. 그래서 21학년도까지는 매체 통합형이 아니다가 22학년도부터 매체 통합형이거든요. 자, 그럼 잘 봐야 돼. 22학년도부터 매체 통합형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자. 자, 여기 206페이지부터 22학년도 매체 통합형이 나와요. 뭐 해야 돼? 실전 연습하셔야지. 자, 그런데 잘 들어. 지금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또 바뀔 거야. 그러니까 예비 고1 올라가는 친구들은 그냥 문법 문제만 못 가서 푸시고, 그런데 지금 매체가 어쨌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고1 내신에 매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 예비 고1들은. 자, 반면에 지금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요, 이 매체 통합형. 고2에서 안 물어볼 거야. 넘기셔도 돼. 그리고 모의고사도 고2들은 5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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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법, 작문, 문법으로 나오니까 얘가 안 보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고3 돼서 엄매 선택을 하신다. 그럼 얘는 무조건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 자, 나는 엄매 선택이 확실하다. 확실시 된다. 손 번쩍. 자, 그럼 그 친구들은 여기를 실전 연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봐봐. 산술적으로 계산하자. 11문제를 다시 45문제 중에 11문제를 80분을 배분한다면 몇 정도 시간을 줘야 되니? 자, 열추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 19분 정도 나오실 건데, 문제는 여러분 엄매에다 19분 쓰면은 이미 걔는 시간 부족이야. 일단 마킹하는 시간도 빼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독서 시간도 많이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평소 편하실 때는 11문제 15분 컷을 내셔야 되고요. 맥시멈 20분이야. 그 해가 매우 어려웠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11문제 15분 컷 느낌을 가지고 평소 연습하셔야 돼. 아시겠어? 매체 선택자는 그래서 어떻게 15분 세미 모의고사로 얘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206페이지부터 어디까지? 네, 211까지.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것들 모두.